안녕하세요. 자, 에어플로우 섹션 18 부분 추가가 됐습니다. 자, 섹션 18에서는 에어플로우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2.5.1 버전이었었는데 지금 2.10.5 버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6에서부터 2.10까지 어떤 내용들이 크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태스크에 대한 변경사항과 데이터셋에 대한 변경사항 그렇게 나누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태스크에 대한 변경사항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2.6에서부터 2.10까지 태스크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들을 제가 모두 나열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여기 7가지, 여기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챕터 하나씩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챕터 2서부터 7까지 하나씩 나누어서 볼 예정이고 여기 밑에 있는 5가지는 제가 챕터 8 부분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5가지는 챕터 8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위에 있는 7가지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태스크 로그 그룹핑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나서 에어플로우의 웹유아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죠. 그때 로그의 내용을 그룹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프린트해서 로그를 출력을 남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남았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출력이 돼야 된다면 그거를 그룹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기 그룹이에요. 데이터셋 이벤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에 그룹을 준 거고 이거를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가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2.9 버전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태스크는 셋업과 테어다운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덱을 수행을 할 때 덱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시작되어야 할 태스크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덱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끝에 돌아야 할 태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태스크가 있다면 각각의 기능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un 쿼리라고 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볼게요. 이 run 쿼리를 클리어 동작을 통해서 재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run 쿼리를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create cluster라고 하는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해줘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run 쿼리가 수행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delete cluster라고 하는 이 태스크가 또 돌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run 쿼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반드시 이 두 가지 태스크가 앞단과 끝단에 돌아야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각의 태스크에다가 셋업 기능, 그 다음에 teardown 기능 이렇게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생겨요. 셋업은 위로 올라가는 표시, 테어다운은 내려가는 표시가 이렇게 각각 생기고요. 그 다음에 런쿼리 태스크에 대해서 클리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셋업과 테어다운 태스크는 앞뒤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런쿼리 태스크가 fail되어도 요 마지막에 있는 테어다운 태스크는 반드시 실행되게끔 돼요. 그런 동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셋업과 테어다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2.7 버전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소개해드릴 기능은 다이내믹 태스크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네이밍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먼저 다이내믹 태스크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은 원래 2.3 버전에 있던 기능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동적으로, 그러니까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동적으로 실행될 태스크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다이내믹 태스크 매핑은 2.3 버전에서 원래 있던 기능이고 2.9 버전에서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인덱스 네이밍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커리큘럼에 다이내믹 태스크 매핑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챕터 3에서 다이나믹 태스크 매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네이밍이 어떤 건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다이나믹 태스크 매핑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밑에 코드를 보면은 지금 태스크 2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태스크 2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태스크 리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덱 디렉토리 밑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리스트 dir을 써서 안에 있는 파일들을 리스트 구조로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해주고 있죠. 자, 리턴을 하게 되면 x컴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태스크 데코레이터이기 때문에 x컴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태스크를 봤더니 태스크 카운터 캐릭터라고 하는 요 함수인데 밑에 플로우를 보니까 .expand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함수명 expand 하고 파일이라고 하는 요거는 정의되어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 정의되어 있는 파라미터에다가 보니까 태스크 리스트 파일 위에는 요 태스크의 리턴 값을 받고 있죠. 자, 리턴된 거는 s컴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s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들을 받아서 여기 태스크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expand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리턴으로 넘겨준 요 대상이 리스트 구조죠. 자, 리스트 안에 요소가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고 볼게요. 30개가 있으면은 이 30개만큼의 서브 태스크가 생깁니다. 서브 태스크가 생기면서 이 태스크 자체가 병렬적으로 30개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이 동적으로 실행될 태스크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요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은 다음에 리드에서 열고 있어요. 자, 연 다음에 그냥 캐릭터의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문자열의 개수를 세는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태스크 매핑을 쓰지 않으면은 원래는 이런 로직을 작성할 때 요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리스트를 포문을 통해서 하나씩 까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세는 그런 로직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이나믹 태스크 매핑을 쓰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리스트 하나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태스크가 병렬적으로 30개가 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문으로 하나씩 까지 않고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다이나믹 태스크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 네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태스크가 병렬적으로 모두 수행이 될 때 여기 인덱스가 원래 0, 1, 2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인덱스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2.9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챕터 3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개해드릴 기능은 태스크 배시 데코레이터가 드디어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태스크 데코레이터만 있었죠. 태스크 데코레이터는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자, 이제는 배시 오퍼레이터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태스크 배시 데코레이터도 드디어 도입이 된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밑에 제가 예시를 적어놨고요. 태스크.배시 데코레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행할 배시 명령어는 리턴 값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2.9에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요즘에 클라우드를 많이 쓰죠. 클라우드를 쓰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또 많이 쓰는데, 그러면 AWS의 S3나 GCP의 GCS, 애저의 빌라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추상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실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영에 바로 적용해보긴 힘들겠지만 일단은 이런 기능들이 생겼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소스와 데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패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돼요. 코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 경로를 여기 이렇게 적어주게 돼요. AWS 같은 경우는 S3, GCP 같은 경우는 GCS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워커 노드의 로컬 디렉토리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셀러리 이스큐터를 쓸 거기 때문에 셀러리 노드의 로컬 경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도 작성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쓰는 거를 봤더니 source.copy destination은 dest 이렇게 해주면은 요 소스에 있는 내용들이 dest 쪽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패스라고 하는 이렇게 추상화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CSP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조금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기능들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써야 됐어요. S3 훅을 쓰거나 아니면 커스텀 훅을 만들거나 아니면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만들거나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꺼내오는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는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패스라고 하는 이런 추상화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카피 말고도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객체를 조금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에스컴의 저장소로서 쓸 수 있게끔 기능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 에스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에스컴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돼요. 그렇게 하면은 큰 데이터를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에스컴 테이블이 점점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DB 자체가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에스컴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9 버전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버킷을 준비한 다음에 에스컴 데이터를 리턴을 하게 되면 여기 100명, run ID, 그 다음에 태스크 ID, 그 다음에 그 태스크에서 발생된 에스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압축 유형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챕터 6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덱 파람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입니다. 덱 파람스라고 하는 기능은 덱을 트리거할 때 덱 수준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덱 수준에 파라미터를 직접 전달을 하고 밑에 있는 태스크들이 그 값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5 버전 이하에도 원래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제 커리큘럼에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많이 쓰진 않아서 다루진 않았었는데 2.6 버전서부터 조금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자, 2.6 버전서부터는 웹 UI에서 덱을 수동적으로 트리거할 때 폼을 통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채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은 fromDate와 toDate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웹 UI에서 수동 트리거를 할 때 이렇게 값을 UI를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2.7 버전서부터는 덱을 수동적으로 트리거할 때 트리거 덱 with config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은 사라졌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챕터 7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에어플로우의 7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